약 2천만 년 전 바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거대한 상어. 1,300만 년 동안 이 60톤의 짐승은 우리 지구의 따뜻한 물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여전히 바다의 가장 외지고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더운 여름날이에요. 바다로 수영하러 가야 할 것 같네요. 완전히 긴장을 풀고 배영을 하며 떠 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어요. 물이 여러분의 몸 주위를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해줘요.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요. 잠이 들 정도로 편안함을 느껴요. 갑자기 뭔가가 여러분의 다리에 부딪혀요. 반쯤 잠든 상태로 깨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할 때까지 버둥거리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여러분이 발견한 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느러미와 귀엽게 미소를 띤 주둥이에요. 휴, 그냥 돌고래네요. 야생에서 돌고래를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생물체들이 엄청 가까워서 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돌고래 피부가 고무 같다고 말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삶은 달걀의 안쪽 부분에 더 가까워요. 그중 하나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짠 냄새가 여러분의 콧구멍을 가득 채워요. 근데 돌고래는 땀샘이 없어요. 그건 돌고래는 땀을 흘리지 않고 거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이 맡는 냄새는 돌고래가 수영하는 물에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크고 사나운 포식자예요. 메갈로돈 상어는 수백만 년 전 멸종되기 전에 수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대한 바다 짐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건 보통 사람 손 크기 정도의 거대한 이빨 화석 덕분이에요. 메갈로돈의 뼈대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상어 뼈는 대부분 연골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빨리 부패한다는 걸 의미하죠. 다행히도 상어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빨이 빠지고 다시 생겨요. 한 상어는 일생에 4만 개의 이빨이 나요. 과학자들은 이빨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어종들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메갈로돈 상어는 약 276개의 이빨을 가졌었어요. 그 이빨들이 빠지고 해저에 떨어져서 수백만 년 동안 머무르며 화석화됐어요. 과학자들이 그 이빨들을 발견했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메갈로돈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실제 기록이에요. 메갈로돈 이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됐어요. 그 시대의 다른 해양동물들과는 달리 메갈로돈이 대륙간을 돌아다녔다는 의미예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상어와 해양동물들은 한바다나 해양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죠. 메갈로돈 상어는 열대 및 아열대 바다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헤엄쳤어요. 메갈로돈 이빨은 남극 대륙에 얼어붙는 차가운 바다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메갈로돈이 영화나 TV쇼에 출연할 때 거대한 버전의 백상아리처럼 묘사되죠? 과학자들은 전에 메갈로돈과 백상아리 둘 다 하나의 공통 조상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의 조상인 넓은 이빨의 마코상어의 최대 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건 메갈로돈이 결국 백상아리와 그리 비슷해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메갈로돈은 더 육중하고 위협적인 체격을 주는 긴 등지느러미와 함께 백상아리보다 더 짧은 주둥이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도 날고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수영하러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도 안전하지 않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깊은 곳에 메갈로돈이 숨어있든 아니면 영원히 사라졌든 어린 사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둘 다 큰 해양 포유류를 쫓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분명 같이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기분이 나빠져서 실수로 친구를 먹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알 수 없죠. 이 둘은 사냥 스타일이 달랐어요. 백상아리는 먹이를 향해 곧장 뛰어들어 노출된 다리나 배밑 같은 가장 부드러운 곳을 노리는 걸 선호하죠. 가끔 고래 같은 좀 더 큰 동물의 뼈에 이빨 전체가 박혀있는 게 발견되기도 해요. 수영을 하는 데 쓰는 주요 부분들이 없다면 불쌍한 바다 동물들은 무력해지고 탈출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의 식단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바다표범, 바다소, 오징어, 돌고래, 다른 상어들, 메갈로돈은 입으로 무작위로 헤엄쳐오는 작은 물고기 떼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 먹는 맛있는 간식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심지어 그 거대 거북들도 두꺼운 껍데기 안에서 안전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아마도 그걸 매일 대단한 도전으로 여겼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컴퓨터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크다를 의미하는 메가와 이빨을 의미하는 오돈. 이 둘을 합치면 큰 이빨을 의미하고 확실히 그 이름값을 해요. 이빨 딱 하나가 사람의 머리와 같은 크기예요. 5개의 무시무시한 열에 걸쳐 총 276개의 거대한 이빨이 있었어요. 역사를 통틀어 오직 몇 마리의 검치호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만이 일관되게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저런 게 제가 보고 싶었던 대결이에요. 메갈로돈은 현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거대한 이빨들만 남겨놓고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흔적도 거의 없이 사라졌죠.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깊어졌고 바다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갔다고 믿고 있어요. 바다가 차가워지고 먹이사슬의 밑바닥에 있던 동물의 수가 급감하면서 모든 해양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되었어요. 이게 꼭대기에 있는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어요. 안타깝네 얘들아. 햇빛을 좋아하는 상어들에게도 물은 너무 차가워졌고 따뜻한 물에서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번식하기가 어려워졌죠. 메갈로돈은 보통 거대한 백상아리의 일종으로 묘사되지만 그건 근거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은 메갈로돈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둘은 그렇게 사이좋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심지어 서로 경쟁하기도 했죠. 백상아리는 더 작은 크기와 민첩성으로 메갈로돈의 먹이를 빠르게 잡아챌 수 있는 더 나은 사냥꾼이었어요. 또한 자신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메갈로돈의 새끼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멸종에 도움이 되지 않았죠. 심지어 어린 메갈로돈도 약 2m가 안 될 정도로 거대했어요. 하지만 어른 메갈로돈과 백상아리가 정면 대결에서는 대적이 안 되었지만 확실히 메갈로돈의 먹이를 훔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큰 물고기와 고래들만이 메갈로돈의 먹이로 남게 되었는데 고래들이 더 시원한 새로운 바다로 헤엄쳐가면서 식량 공급이 고갈되기 시작했죠. 고래들은 우리의 친구 메갈로돈을 뒤에 남겨두고 더 추운 기온을 선호하게 적응했어요. 메갈로돈은 굶어 죽거나 빙하시대에 의해 얼어서 멸종되었어요.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는 현대의 황소상어에 더 가까워요. 짧은 코, 납작한 아래턱, 그리고 거대한 무게와 크기를 지탱해주는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죠. 무서워 보이기는 하나 사실 이 상어들은 배려심 넘치는 가정적인 녀석들이었어요. 플로리다, 메릴랜드, 파나마에서 몇몇 메갈로돈 보육원이 발견되었어요. 메갈로돈은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이 지역에서 작은 메갈로돈 이빨을 많이 발견함으로써 우린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부모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메갈로돈 이빨이 왜 그렇게나 많은 건가요? 메갈로돈의 지저분하고 공격적인 식습관 때문에 이 상어들은 정기적으로 이빨을 잃었어요. 1주에서 2주마다 치아 한 세트를 잃었죠. 평생 동안 4만 개의 이빨인 거예요. 이빨 요정한테서 돈을 엄청 긁어 모았을 것 같네요. 이것 때문에 이빨들이 끊임없이 바다 바닥으로 비처럼 내렸죠. 우리에겐 다행스럽게도 이게 상어의 뼈대 중 가장 단단한 부분이기도 해서 많은 이빨들이 화석화되어 보존될 수 있었죠. 처음으로 메갈로돈의 이빨을 찾았을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기의 발견가들은 그 이빨을 고대 뱀 생물체의 돌로 된 혀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그것들을 돌혀라고 부르곤 했죠. 비록 그랬으면 꽤 멋졌을 테지만 메갈로돈이 공룡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예요. 공룡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메갈로돈은 그보다 훨씬 후에 나타났어요. 가장 오래된 메갈로돈 화석은 약 2,300만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연대를 집어내긴 어려워요. 어쨌든 그땐 아직 달력이란 게 발명되지 않았었거든요. 메갈로돈은 인간이 진화하기 훨씬 전에 멸종되었어요. 최초의 인류를 화려하게 부르는 이름인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약 250만 년 전에 출현했어요. 하지만 메갈로돈 상어가 멸종하지 않았다면요?
고래의 개체수는 이 녀석들이 마지막으로 있은 이후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니 이 녀석들이 씹어먹을 고래의 수가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또한 고래들은 훨씬 더 똑똑해졌고 포획하기 훨씬 더 어렵게 새로운 방어 동작을 배웠어요. 이들은 매일 약 12톤의 음식을 먹었던 걸로 추정돼요. 만약 여전히 이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많이 먹는다면 더 작은 물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만한 큰 물고기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개구쟁이 메갈로돈들은 또 어선을 추적할 수 있고 선원들이 열심히 일해 잡은 물고기들을 훔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동네 슈퍼마켓의 통로에 훨씬 적은 양의 생선을 볼 수 있게 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해양 온도가 다시 뜨거워짐에 따라 상어들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번식하고 번성하게 될 거예요. 물속에 점점 더 많은 이런 거대한 포식 상어들이 늘면서 우리의 물고기 공급량을 더 감소시키게 되겠죠. 또한 화물선과 유람선에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갑판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이 나쁜 녀석들 중 하나와 접촉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해수욕하는 사람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메갈로돈은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던 많은 해변들이 빠르게 위험한 아기 상어 수유장이 될 거예요. 그 비치발리볼 경기하던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방금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메갈로돈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대 포식자입니다. 크고 위험하고 치명적이죠. 메갈로돈은 약 360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상어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나 해구처럼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바다 깊은 곳에 메갈로돈이 숨어 있다고 믿고 있죠. 게다가 메갈로돈 이빨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상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눈에 잘 뜨이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이 바다 괴물과 비교해보죠. 왼쪽에는 평균 체격의 인간이 있습니다. 키는 180cm, 몸무게는 62kg이에요. 오른쪽에는 메갈로돈이 있습니다. 평균 길이 10m, 무게는 약 50톤. 그러니까 인간이 버스 크기의 보잉 737기만큼 무거운 동물과 맞서는 셈입니다. 메갈로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빨부터 볼게요. 이빨 하나의 길이는 18cm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종 중에서 가장 큰 이빨이에요. 메갈로돈은 또한 다른 동물들보다 이빨의 수도 더 많았습니다. 250개의 이빨이 5줄로 나 있었어요. 턱의 너비는 약 2m 정도 됐을 거예요. 메갈로돈 입안에 사람이 눕고도 남을 정도죠. 물론 이 고대 포식자의 입에 누워있다가 멀쩡히 나올 수는 없겠지만요. 티타늄으로 만든 외골격을 착용한다면 메갈로돈과 마주치더라도 그리 위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메갈로돈의 이빨이 티타늄처럼 튼튼한 것도 손상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의사들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메갈로돈이 여러분을 다음 끼니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무리의 사람들 속에 있다면 상어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훨씬 적습니다. 상어는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순히 후퇴할 거예요. 물론 여러 마리의 메갈로돈이 함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니 해안에서 너무 먼 곳에서는 수영하지 마세요. 메갈로돈은 해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 물속의 진동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깊은 물에 혼자 있다면 메갈로돈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탁한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피하세요. 메갈로돈은 종종 탁한 물로 먹이를 몰아넣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다가는 상어가 여러분을 먹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절대 밤에 수영하지 마세요. 이때가 상어가 가장 활동적이거든요. 메갈로돈은 또한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상어가 바다 건너에서 피 한 방울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들 하죠.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좀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이에요. 상어는 후각이 뛰어나고 0.5km 떨어진 곳의 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기 전에 상처나 긁힌 자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해변에서 수영하는 다른 사람들도 보호하는 길입니다. 메갈로돈은 피냄새를 맡으면 사냥 모드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상어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낚시할 때 사용하는 글리터를 생각해보세요.
반짝거리고 다양한 색으로 빛납니다. 그런 건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메갈로돈의 주의도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갈 때 보석 장신구는 빼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간 낚시 글리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아름다운 산호초를 감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호초 사이에 숨어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헤엄쳐 달아나거나 숨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산호초가 텅 비었어요. 근처 어딘가에 거대한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포식자란 바로 상어를 의미하죠. 어서 피하세요. 메갈로돈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명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시하죠. 맞아요. 표지판이에요. 해변에 상어 조심 표지판이 있다면 물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상어가 진작부터 물속에서 누군가가 뛰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경고와 표지판을 무시하고 수영을 하러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갑자기 해변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습니다. 누군가 거대한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어요. 지느러미가 여러분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메갈로돈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침착하세요. 상어가 다가오는데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만일 공포에 질려 허우적대기 시작해봤자 상어의 관심만 더 끌 뿐입니다. 보트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도록 하세요. 최대한 침착하게요. 완전히 혼자라면 최소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보통 상어는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일반 상어라면 크게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맛을 보면 일반 상어는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요. 사실 우리는 상어의 식욕을 돋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메갈로돈의 경우 이런 행운은 기대할 수 없어요. 턱이 하도 커서 여러분을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얕은 물에서 메갈로돈과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특히 얕은 물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워하거든요. 만약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하면 다시 달려들어야 하는데 그건 마치 조종사가 비행기 착륙을 시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은 해안으로 안전하게 달아날 시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죠. 메갈로돈이 입을 크게 벌린 채 여러분을 향해 헤엄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잠시 후 여러분을 묻니다. 메갈로돈의 치아 구조는 여러분이 입안에서 탈출하려고 할 2047년 7월 21일 남카리브해 올 게 왔어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연구소는 파나마 해안에서 거대한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역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걸 확인했어요. 메갈로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의 임무를 맡고 있어요. 가까이 그리고 안에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생일인데 케이크는 기다려야겠네요. 이미 표본을 준비했어요. 코끼리 10마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경 안정제로 메갈로돈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어요. 진정제는 30분 안에 효력을 다할 거예요. 좋아, 이제 가야 할 때네. 라며 수석연구원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요. 거기서 행운을 빈다. 그리고 기억해, 터빈 근처에는 가지 마. 아, 맞아요. 물이 아가미를 통해 흐르게 하기 위해 상어 앞에 그걸 설치했었죠.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메갈로돈은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배 밖으로 뛰어내려요. 시계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춰요. 혹시 모르니까요. 상어는 수면 아래에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길이가 18m고 무게가 아마 50톤 정도 나가요. 철도 차량만한 크기예요. 엄청 큰 소녀죠. 네, 수컷은 11m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더 가까이 헤엄쳐가서 장갑을 벗은 다음 손을 뻗어 만져요. 메갈로돈의 피부는 작은 이빨 같은 비늘로 덮인 사포와 같아요. 이게 꼬리 지느러미 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수영할 때 항력을 줄여주죠. 아래는 어때? 빨리 해! 다 괜찮아요, 페레즈 박사님. 눈 깜짝할 새 끝낼게요. 태블릿을 꺼내 엑스레이 앱을 열어요. 그걸 앞에 들고 메갈로돈의 몸을 따라 움직여요.
화면은 강한 근육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보여줘요. 붉은 조직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하얀 근육 조직이 있는데 이건 산소를 받지 않고 갑작스러운 속도의 폭발에만 사용돼요. 설정을 골격 보기로 전환해요. 모든 연골, 여러분의 귀와 코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유연한 물질이에요. 이게 상어의 무게를 가볍게 유지시켜서 귀중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물속에서 속도를 내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빠르기도 해요. 시속 17.5km 정도로 백상아리보다 2배 더 빠르죠. 상어는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메갈로돈의 몸의 무게는 내장기관을 짓누를 거예요. 너 몇 살인지 보자. 등뼈를 확대해봅니다. 턱처럼 석회화되어 있어서 둘 다 튼튼하죠. 앱에 있는 디스크 중 하나를 교차시켜봅니다. 척추에는 띠가 있어요. 나무의 고리처럼 상어의 나이와 성장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걸 세어봅니다. 15살. 인생의 반쯤 지났네요. 두개골은 상어의 Y자 모양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 밀도가 더 높은 연골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둥이는 스펀지처럼 유연하고 부러지지 않고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진정제 투여 20분 남았어. 현재 상태는 어때? 수석 연구원이 다시 무전기로 수신해요. 근육과 골격을 분석했어요. 감각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알겠다. 검은 구슬 같은 눈동자 한쪽으로 헤엄쳐가요. 등골이 오싹해요. 마치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힘없는 고기 덩어리. 다음 먹잇감처럼요. 안녕. 눈꺼풀만 있으면 네가 확실히 기절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눈 뒤에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귀가 있네? 확실히 상어는 웨이가 없지만 청각은 여전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 거대한 물고기는 축구장 10개만큼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메갈로돈의 관심을 끄는 건 불규칙한 철벅거리는 소리의 저주 파수예요. 이건 한 가지를 의미하죠. 상처 입은 먹잇감. 거기서부터 옆선을 따라가요. 상어의 몸 옆면을 따라 뻗은 구멍은 이건 물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도 감지하는 상어의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근원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요. 기본적으로 상어의 몸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귀와 같아요. 네 콧구멍을 검사할 거야. 먹잇감을 정확하게 냄새로 찾아내서 사람처럼 목구멍과 호흡기로 이어지지 않아요. 즉 상어는 재채기를 할 수 없단 거예요. 아주 미미한 냄새조차도 코로 흘러 들어가요. 감각세포로 덮인 피부의 주름들을 지나 그 정보를 뇌로 통하는 후각망울로 보내요. 대백상어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에서 단 한 방울의 피의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시계를 봅니다. 10분 남았네. 아가미를 검사해요. 물은 그걸 통해 흐르고 아가미는 거기서 산소를 추출해요. 이곳은 또 근본적으로 폐 기능을 수행하며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혈액이 그걸 운반하죠. 순환계 보기로 전환해요. 저기 있네요. S자 심장. 몸집에 비해 작고 심실이 2개밖에 없어요. 심장은 혈액을 아가미로 보내고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아 신체 조직으로 이동시키죠. 상어를 물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육은 피를 따뜻하게 해요. 이건 심장으로 이동하거나 멀어지는 정맥과 동맥이 서로 아주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물고기와 달리 환경보다 따뜻하고 의존적이지 않은 혈액으로 메갈로돈은 따뜻한 지역을 선호하더라도 시원한 물에서도 사냥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무것도 숨을 수 없단 뜻이에요. 몸의 모든 것들은 냄새를 맡고 어떤 먹잇감이라도 삼키도록 고안되었어요. 바이탈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 어서 마무리해. 거의 다 됐어요.